깊은 산골 외진 곳에 작디 작은 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와가 몇 장 빠진 지붕 아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약초 냄새가 온 산을 감싸고 있었죠. 그 약방을 지키는 이는 허민이라는 사내였습니다. 30을 간 넘긴 나이에 키는 훤칠하였지만 꾀죄죄한 차림과 헝클어진 머리칼 때문에 약초꾼인지 산적인지 쉽게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 사내가 정말 의원이 맞을까?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의심하였죠. 하지만 허민의 솜씨는 제법 알려져 있었습니다. 산에서 캐온 약초로 탕약을 다리고 사람 몸을 어루만지는 솜씨가 신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놈, 생각보다 쓸모가 있네? 치료를 받은 이들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약방 마당으로 뜻밖의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가마가 있었고 여러 하인이 그 곁을 따르고 있었죠. 어라, 이게 무슨 일이람? 허민은 절구지를 멈추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중 하인 하나가 달려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급한 일입니다. 저희 부인께서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고열로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리십니다. 이 산골까지 온 건 의원님께서 명이라는 소문을 듣고서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고 허민은 슬며시 다가가 휘장을 걷었습니다. 그곳에는 30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젊은 부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에 시달린 듯 저고리는 풀어져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붙어 있었죠. 어디 보자. 허민이 부인의 이마에 손을 얹자 뜨거운 열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보통 열이 아니군요. 어서 안으로 들이세요. 그리하여 최씨 부인이라 불리는 여인은 약방한 평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고 허민은 조용히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거친 손이 부인의 맥에 닿자 그녀는 무의식 중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이상한 맥이군요. 평범한 열병 같지 않습니다. 허민은 맥을 더듬는 척하며 손을 팔목 위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부인의 숨결이 점점 고조되었죠. 채기가 심한 듯합니다. 배도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천을 사이에 둔 온기가 손바닥을 데웠고 손끝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부인은 작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허리 아래로 기운이 뭉쳤습니다. 다리도 봐야겠군요. 허민의 손이 무릎을 지나 허벅지 위로 올라가자 그녀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오호, 손끝에서 기운이 느껴지는군요. 그의 손이 다리를 따라 오르자 부인의 얼굴은 붉어졌고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진맥만으로는 부족하겠군요. 좀 더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허민이 그녀의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자 치마자락이 들리며 하얀 정강이가 드러났습니다. 발목 안쪽의 혈자리가 중요하지요.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누르자 부인은 짧게 소리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손이 혀를 따라 종아리 위쪽으로 올라가자 그녀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과 목덜미는 붉게 물들었습니다. 무의식 중 흘러나온 최씨 부인의 신음이 약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밖에서 하인이 걱정스럽게 외쳤습니다. 부인은 괜찮으신가요? 중요한 치료 중이니 조용히 하시오. 허민은 문을 단단히 닫아버렸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뒤쪽을 주무르자 다리가 자연스럽게 벌어졌고 치마 속에서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몸속 열기가 쌓여 빠져나갈 곳이 없는 증상입니다. 허민의 손이 허벅지 깊숙이 들어가자 부인은 길게 신음을 흘리며 허리를 활처럼 젖혔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허허, 정말 신기한 병이군. 허민은 그녀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약초만으로는 안 되겠는데. 그날 밤 최씨 부인은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서 밤을 새웠고 허민은 한쪽에서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반응이라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겠군.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부인은 역게 미소 지으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약방 안은 조용한 숨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씨 부인의 고른 숨결과 옆에서 같이 잠에 든 허민의 거친 코골이가 어우러져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아 보였죠. 다음 날 아침 최씨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얼굴의 열기는 많이 가셨고 숨결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나, 의원님, 제가 얼마나 오래 잤나요? 허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룻밤 동안 깊이 주무셨습니다. 다행히 열이 많이 내렸군요. 최씨 부인은 몸을 일으키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의원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신 게 아닙니다. 오늘도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에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허민은 부인의 맥을 짚으며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절차였지만 오늘은 그녀가 깨어있는 상태였기에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그 말에 허민의 손길은 더 조심스럽고 부드러워졌고 그녀의 숨결도 점차 깊어졌습니다. 부인, 이렇게 해도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계속해 주세요. 처음엔 치료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둘 사이의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허민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졌고 허민 역시 그 단아한 얼굴과 붉게 상기된 볼에 마음이 흔들렸죠.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약방 안은 고요했고 그 순간만큼은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약방에서 한참 떨어진 산중턱에는 작은 선앙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원려라는 무당이 홀로 지내고 있었죠. 30을 갓 넘긴 나이에 키는 크고 얼굴도 곱기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무당 일을 하며 남자들과는 인연을 맺지 않고 지내왔지만 마음속엔 누구보다 뜨거운 감정을 간직하고 있었죠. 원려가 가슴속에 품은 사람은 바로 허민이었습니다. 같은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처지에 가끔 약초를 구하러 찾아오는 허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나타난 최씨 부인의 존재는 원려에게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웬 한영 부인이 이런 산골까지. 원려는 선앙당 앞에 서서 약방 쪽을 향해 쓰게 웃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도착한 첫날부터 허민이 하루 종일 약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이튿날 새벽 원려는 평소처럼 산신제를 지내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약방 앞을 지나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분명히 여인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분명 최씨 부인의 것이었죠. 그 사이로 허민의 낮은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네, 의원님, 좀 더 깊이 찔러주세요. 원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했죠. 참지 못한 원려는 문틈 사이로 조심스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허민과 최씨 부인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는 그들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인, 의원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허민의 손이 그녀의 허리 아래를 향하자 최씨 부인의 몸은 고양이처럼 꿈틀거렸고 이내 신음소리만이 약방을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원려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 여우 같은 것. 아픈 척하면서 저런 짓을 다 하고 있었구나.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원려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하루 종일 편할 틈이 없었죠. 시간이 지나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원려는 겨우 허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원려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 단골래. 오늘 참 힘들었어. 그 한양에서 온 부인병이 보통이 아니라서 말이요. 그래요? 어떤 병인데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글쎄요, 몸에 열이 차 있는데 빠져나갈 곳을 못 찾는 병 같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해서 말이지요. 원려는 그를 바라보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저도 요즘 몸이 좀 이상해요. 단골래도 어디 아프시오? 원려는 잠시 머뭇거리다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자꾸 찌릿찌릿하고 밤마다 이상한 꿈도 꿔요. 아랫배도 간질거리면서 뭔가 울컥하는 느낌이 들어요. 허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호, 그거 꽤 심각하군요.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요? 저도 치료 좀 해주세요. 원려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최 씨 부인처럼 허민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럼 내일 선앙당으로 가보죠. 여긴 부인도 계시니 조용한 곳이 낫겠소. 그날 밤 원려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허민이 자신을 어떻게 치료해 줄지 상상하며 이불 속에서 뒤척였죠. 이튿날 저녁 허민이 선앙당을 찾아왔습니다. 원려는 평소보다 일찍 단장을 하고 고운 옷을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여기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려요. 원려는 조심스레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허민이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맥이 좀 불안정하네요. 가슴을 한번 보겠습니다. 허민의 손이 원려의 가슴 위에 얹히자 그녀는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손길은 최 씨 부인에게 했던 것처럼 따뜻하거나 정성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랫배도 그렇다고 하셨지요? 네, 간질간질하고 뭔가 끓는 것 같아요. 허민은 망설이다가 손을 배 위에 올렸지만 그 역시 대충 짚고 지나갔습니다. 글쎄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피로가 쌓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원려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도 특별한 치료를 받을 줄 알았는데 허민의 태도는 너무 시큰둥했죠. 정말 그게 다예요? 예, 며칠 푹 쉬시면 곧 괜찮아질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원려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자신은 최 씨 부인만큼 특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 뒤로 원려는 날마다 허민의 약방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안색은 나날이 좋아졌고 두 사람 사이엔 남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 한양 부인, 치료받는다는 핑계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원려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최 씨 부인의 열병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몸도 제법 회복된 듯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완전히 나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 저 이제 괜찮아진 건가요? 허민은 턱을 쓰다듬으며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은 내렸지만 몸속 기운이 아직 다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기력이 많이 빠져 있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기력 부족에는 십전기력탕이 제일입니다. 그날부터 허민은 특별히 손수 달인 탕약을 최 씨 부인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채집한 다양한 약초를 고아 만든 이 탕약은 색도 냄새도 독특했죠. 이 탕약을 하루 3번 드시면 곧 기운이 돌아올 겁니다. 최 씨 부인이 첫 탕약을 마시자 곧 얼굴이 붉어지고 몸 전체가 후끈해졌습니다. 어머, 몸이 이상하게 뜨거워요. 이게 정상인가요? 예, 바로 그게 기운이 도는 증거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죠. 하지만 탕약을 마신 뒤 최 씨 부인의 행동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뒤척이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허민을 바라보는 눈빛에도 묘한 열기가 실리기 시작했죠. 의원님, 혹시 오늘 밤에도 치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몸이 자꾸 이상해져요.
허민도 그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는 점점 간절해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몇몇 아낙네들이 약방을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저희도 요즘 몸이 좋지 않아요. 그중 맨 앞에 선 이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다는 옥순이었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허리가 시큰거리고 밤마다 식은땀이 나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뒤에 있던 다른 아낙네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몸이 달아오르고 잠도 안 와요. 허미는 피식 웃었습니다. 기력이 많이 빠지셨군요. 십전기력탕을 드시면 곧 나아지실 겁니다. 십전기력탕이요? 네, 제가 만든 비방인데 음기와 양기를 조화롭게 맞춰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아낙네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댔습니다. 최근 최 시부인이 그 탕약을 마신 후 얼굴이 화사해지고 몸매도 탄력 있어졌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도 좀 주세요. 다들 드시겠다면 좋습니다. 다만 이 약은 효과가 강하니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허민의 약방은 여인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골짜기를 따라 줄을 선 여인들이 십전기력탕을 받아갔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네 안악이 밤마다 벽을 긁는다더군. 박신혜도 혼잣말하면서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한대.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늘어났고 십전기력탕을 마신 여인들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심한 이는 옥순이었습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했죠. 여보, 오늘 밤엔 좀 어떠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남편에게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말을 건네고 스스로 옷고름을 풀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놀랐지만 그 상황을 굳이 말릴 이유는 없었죠. 마을의 다른 여인들도 비슷했습니다. 십전기력탕을 마신 후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부채질을 하거나 남편이 없을 땐 베개를 끌어안고 뒤척이기도 했죠. 의원 양반이 안악네들의 음심을 자극한 것 같은데? 마을 어른들은 수상쩍어 중얼거렸지만 여인들은 계속 약방을 찾았습니다. 탕약 덕에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윤기가 돌았으니까요. 십전기력탕이 마을 전체로 퍼지자 허민의 치료법도 진화했습니다. 처음엔 탕약만 지어주었지만 어느새 그는 직접 손으로 주무르는 치료를 시작했죠. 어느 날 최 시부인이 허민에게 말했습니다. 탕약만으로는 잘 안 낫는 것 같아요. 그럼 더 직접적으로 혈자리를 손으로 뚫어드릴까요? 그 말에 최 시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점점 민감해진 탓이었죠. 편하게 누우세요. 먼저 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 시부인은 엎드려 누웠고 달빛이 비치는 하얀 등에 허민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여기 어깨가 많이 막혔네요. 허민은 점점 손님을 주며 등 허리, 엉덩이와 다리의 혈자리를 눌렀습니다. 최 시부인은 작은 신음을 흩뿌리듯 흘렸고 허민은 그 반응에 집중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막힌 기운이 뚫리는 거예요. 이 모든 광경을 선앙당에서 원려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디가 치료란 말이야? 원려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허민과 최 시부인이 깊이 잠든 순간 그녀는 약방 안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한밤중 원려는 조용히 허민의 이불을 걷어차며 외쳤습니다. 이놈, 일어나! 허민은 놀라 눈을 떴고 그 앞엔 무복 차림의 원려가 서 있었습니다. 단골래? 왜 이런 차림으로? 그년만 여인이냐? 나도 이 몸뚱이 한번 써먹어야겠다. 원려는 허민의 침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허민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뜨거운 몸이 달라붙자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니요, 단골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최 시부인만 좋게 해주고 나는 왜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곧 그녀는 허민의 옷을 풀어헤치며 말했습니다. 나도 저런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고요. 허민의 이성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침상에서 최씨 부인이 몸을 뒤척이며 깨어났습니다. 의원님, 무슨 일이에요? 최씨 부인이 돌아봤고 그곳엔 허민과 원려가 얽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최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원려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어차피 같은 거잖아요. 이 남자에게 몸 맡기기나 다를 게 뭐예요. 최씨 부인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뿐이었는데. 치료라고요? 그럼 나도 치료받는 거예요. 원려는 허민을 더욱 단단히 끌어당겼습니다. 허민은 갈등했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서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약방 안은 복잡하고 미묘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제대로 잠들지 못했죠. 그 다음 날 아침 약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씨 부인은 침상 끝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고 원려는 반대편에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허민은 두 사람 사이에서 약초를 찢는 척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의원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최씨 부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허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부인, 그게 저를 놀이개로 삼은 건가요? 처음부터 치료는 핑계였던 거예요. 최씨 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원려도 참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나도 치료받고 싶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대충 했어요? 그게 허민이 말끝을 흐리는 사이 최씨 부인은 벌떡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알겠네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부인, 잠깐만요.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오해라고요. 최씨 부인이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양에서 온 순진한 부인을 속이기 좋았겠죠. 희롱하니 재미있었나요? 그 말에 원려도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먼저였어요. 이 산에서 얼마나 오래 그 사람을 지켜봤는데. 그럼 가져가세요. 저는 한양으로 돌아갑니다. 최씨 부인이 짐을 들고 약방 문을 나서려던 순간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마을 여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의원님, 오늘도 치료 좀 해주세요. 맨 앞에는 옥순이 서 있었고 그녀는 허민을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뒤에 서 있던 여인들도 들뜬 표정이었죠. 오늘은 좀 허민이 망설이자 옥순이 외쳤습니다. 안 돼요. 어제 못 받아서 밤새 잠도 못 잤단 말이에요. 몸이 이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른 여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최씨 부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역시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그리고는 여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에게 속지 마세요. 치료라는 핑계로 우리를 농락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건가요? 몸이 좋아지는데. 맞아요. 우리가 원해서 받는 치료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여인들은 도리어 최씨 부인을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짐을 들고 떠나려는 순간 허민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부인, 정말 오해입니다. 단골레는 진심으로 치료해 준 거였어요. 그만하세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원려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확실히 하고 가요. 그 남자는 내 거예요. 가지세요. 저는 원하지도 않아요. 두 여인이 맞서고 허민은 한편으론 아쉬웠지만 한편으론 안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의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을 여인들은 그런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저희는 어떡해요?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요. 허민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허민의 하루는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인들이 줄을 섰고 밤이면 원녀가 찾아와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자 허민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죠. 허민은 매일 밤 구석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일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한편 최 씨 부인은 산길을 내려가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면 다시 재미없는 부인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란 생각이 들었죠. 차라리 이 산골짜기에서 허민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더 살가웠던 건 아닐까. 아니야. 뭘 그런 생각을.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 허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꼬인 채 얽혀 있었고 더 큰 변화는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허민은 지쳐 있었고 최 씨 부인은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길을 걷고 있었죠. 이른 새벽 허민이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가보니 약방 마당에는 이미 많은 여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의원님, 일찍 왔어요. 저희도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허민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약방에선 여인들의 신음소리가 끊기지 않았고 허민은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여인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피부는 촉촉해졌으며 마음 깊은 갈증도 해소된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 그날의 마지막 여인의 치료를 마치고 거울을 본 허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눈 밑은 꺼지고 뺨도 홀쭉해져 있었죠. 내 몰골이 언제 이렇게 초췌해졌지? 곧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여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생명력을 내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또 더 많은 여인들이 찾아올 테고 모두가 자신을 필요로 할 것이었습니다. 허민은 길게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과연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편 한양으로 돌아간 최 씨 부인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남편은 술과 기생에 빠져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만 탓하며 구박했죠.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최 씨 부인은 매일 밤 홀로 누워 허민과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길과 마음이 그리워졌던 것이죠. 결국 참지 못하고 최 씨 부인은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이번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야. 깊은 밤 그녀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하인도 없이 혼자 산골짜기를 향했습니다. 약방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허민은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었죠. 낮 동안 수많은 여인을 치료하느라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허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고생하고 계셨군요. 그녀는 조심스레 허민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뭉친 근육과 피로에 지친 몸을 정성껏 풀어주었습니다. 허민은 잠결에 신음을 흘렸지만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 밤 최 씨 부인은 등과 어깨, 팔을 어루만지며 정성스레 간호했습니다. 예전 자신이 받았던 그 손길을 이제는 그에게 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허민이 눈을 떠보니 최 씨 부인이 곁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인, 언제 오셨습니까? 의원님, 죄송해요. 밤에 몰래 들어왔어요. 허민은 자신이 얼마나 깊이 잤는지 또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느꼈습니다. 부인께서 저를 돌보신 건가요? 네,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어요. 허민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만 했지 이렇게 먼저 다가와 준 이는 그녀가 처음이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 저 한양에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의원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조용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원려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복잡했고 점점 격해져 갔습니다. 산중턱 선앙당의 어둠 속 그녀는 조용히 천을 만지며 허민과 최씨 부인을 떠올렸죠. 두 사람이 약방마루에 앉아 환한 촛불 아래 마주 웃으며 걸음을 맞추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상냥한 최씨 부인의 손길, 그 손길에 붉어지는 허민의 얼굴, 그리고 서로에게 속삭이는 두 사람의 말. 그 모든 장면이 원려의 가슴을 비집고 들어와 단단히 박혔습니다. 또 그 여자가 한숨이 잘 참아왔던 감정이 살며시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바랐던 자리, 자신이 허민과 맺고 싶었던 관계는 저 먼 곳에 가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슬픔이 아니라 어떤 이상한 깨달음이었죠. 진심이 아니었구나 하는 자각. 원려는 밀려드는 감정 앞에 몸을 떨다가 서서히 마음의 굳은 살을 벗겨냈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이제 원망도 갈망도 아닌 이별의 결심이 섰습니다. 이른 새벽, 원려는 약방 문 앞에 섰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차갑거나 날카로움이 아닌 조용한 확신의 음성이었습니다. 허민은 졸린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찻잔처럼 고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마침 뜨고 있던 해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단골래, 갑자기 왜? 원려는 손에 든 부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곁에 있을 자리는 내가 아니었어요. 고개를 숙인 얼굴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허민은 말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생각을? 그러자 원려가 고개를 들어 허민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바랐는지 알았어요. 당신의 곁에 있지만 당신과 공유되지 않는 기쁨, 그것은 내가 원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허민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원려는 가볍게 허민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행복하세요. 두 분 다 진심이에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울림이었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원려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엔 여러 계절과 아픔이 묻어 있었고 서서히 산을 향했습니다. 그래, 나는 산이 어울리는 여자였던 거지. 허민은 원려의 뒷모습을 아련하게 쳐다보았죠. 이후 허민과 최씨 부인은 약방을 지켜나갔습니다. 최씨 부인의 도움으로 허민은 여인들의 음욕 처리를 거절할 수 있게 되었죠. 밤이 되면 허민은 최씨 부인의 손을 조심스레 펴서 잡곤 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부인만 곁에 계시면. 그 말에는 더 이상 불안이 아닌 온기와 확신이 실렸습니다. 멀리 선앙당에서는 원려가 제단 앞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달이 차면 그녀는 촛불에 부적을 태우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복이라면 나의 이별도 복이 될 수 있기를. 그녀의 눈가엔 달빛 같지만 서늘한 정화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이별했고 선앙당과 약방은 서로의 평화를 지키는 둘이자 셋이 되었습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